안녕하세요, 럭스메리스입니다. 오늘은 친구와 한 달 전쯤부터 계획한 여수 여행을 가는 날이라서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공항으로 이동해서 한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금방 한국에 도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착한 첫째 날은 일단 부산에서 업무를 보고 저녁 늦게 거제도까지 다시 이동을 해서 하루를 보냈고요. 친구 집에서 여수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도 거제에서도 여수까지 걸리는 시간은 차량으로 2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시간이더라고요. 처음 가보는 곳이라 조금 멀게 느껴졌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여수를 막 진입했을 때쯤에는 이렇게 이순신에게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엄청 길고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온 김에 여수에 가볼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싶어서 찾아보던 중에 하멜등대라는 곳을 들리게 되었었는데요. 우선은 시원하게 바다가 한눈에 들어와서 간만에 속이 다 시원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등대 위쪽으로는 케이블카도 지나다니고 밤에 와서 봤다면 훨씬 더 야경이 이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생각한 만큼의 여행객들이 보이지가 않아서 조금은 여유롭게 등대까지 걸어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정박해 있는 작은 배들도 보이고 해서 여유 있는 기분이 들었던 게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고요. 또 주차를 한 곳 바로 옆에는 하멜 전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하멜 표류기는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검색도 좋지만 가게 되신다면 바로 옆에 이렇게 전시관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여수에 도착했을 때가 점심때였던지라 등대를 구경하고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이동을 했는데요. 여수는 돌게장이 유명하다고 해서 갔는데 손님은 정말 넘치게 많긴 많았고요. 근데 맛은 너무 맵고 짜워서 개인적으로는 먹기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원래는 하모하모인가 새조개 샤브샤브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먹지 못한 게 너무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돌게장이 유명하던 곳은 가시는 걸 비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와서는 곧장 바베큐 장을 보러 갔는데요. 꽤나 괜찮은 냉동 바닷가재 몸통 부위와 미리 한번 쪄져 있는 바닷가재 한 마리도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삼겹살을 구워 먹을까 하다가 고기는 수육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갈비대살 부분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게 후반 영상에 나오겠지만 꿀팁이 있으니까 꼭 보세요. 또 빠질 수 없는 소고기도 소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술은 뭘 먹어볼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몇 번 마셔봤던 반만 막걸리를 사려고 하는 찰나에 바로 옆에 고구마만 막걸리란 게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맛이길래 바로 초이스를 했고요. 나머지 부족한 술은 매실주를 2가지 종류로 채웠습니다. 바닷가재와 같이 먹을 신라면도 한 봉지 사주고 배고플 때 먹을 밥이랑 꼬치에 사용될 나머지 야채와 채소들도 구매를 했습니다. 빠질 수 없는 물까지 구매를 한 뒤에 천천히 결제할 곳으로 이동을 했고요. 많이 사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씩 꺼내서 올리다 보니까 둘이 먹기에는 많이 산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산 거 맛있게 다 먹어야겠다는 일념으로 하나씩 계산대에 올렸습니다. 결제는 언제나 버카로 깔끔하게 결제를 해줬고요. 결제생이 떨어지는 소리는 언제나 청아하네요. 해밍웨이 글램프 캠핑장으로 이동 중에는 우연히 보게 된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내려오는 분들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색적인 풍경이라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닷가 바로 앞쪽에는 수많은 포차들이 있는데 경치를 조금 가리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만 벗어나면 이렇게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와서 아쉬움을 달랠 수가 있었습니다. 바닷가 쪽에는 드문드문 여행 온 분들도 보이고 올라가는 길 쪽 한편에는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요. 중간중간에 차를 세우고 주말에 여유있게 가족과 같이 카페를 들르신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카페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렇게 해밍웨이 글램프 캠핑장이 보이고요. 글램핑이라고 해서 쉽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온돌 난방과 에어컨 히터까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난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겨울용으로 글램프 캠핑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실내는 이렇게 2층 침대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매트리스는 기본적인 고정 2층과 아래 이동식 매트리스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TV랑 와이파이 구비도 잘 되어 있고요. 필요한 식기구들은 최소 6인까지 사용했을 정도로 구비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샤워실과 화장실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글램핑장 주변을 천천히 둘러본 뒤에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곧바로 바베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적당한 음주를 책임져줄 술과 음료를 세팅을 했고요. 고기와 곁들여서 구워 먹을 피망과 송이버섯도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싸먹을 채소도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배를 채워줄 고기들과 고기를 찍어 먹을 양념장, 그리고 바닷가재들도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서 세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먼저 수육용으로 사온 돼지고기 일부분을 가위로 잘라서 밑간을 할 텐데요. 소금과 후추를 이렇게나 뿌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뿌려주었었고요. 전혀 짭지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후에는 올리브 오일도 미친듯이 뿌려서 고기 전면에 골고루 묻어나게끔 잘 뿌리고 발라서 호일에 싼 뒤에 한 편에 미리 빼두었었고요. 이건 나중에 마지막 입가심용 고기로 먹을 건데 후반 영상에 있으니까 꼭 봐주세요.
두툼한 돼지고기는 먼저 숯불에 올려서 천천히 익혀주기로 했습니다. 숯불에 올리고 나서부터 소금, 후추로만 간을 해줄 텐데요. 앞에 밑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건 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싶은 정도로 폭풍 밑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베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뿌려대도 겉만 짭조름하지 속까지 짭거나 하진 않으니까요. 또 구워지면서 나오는 기름의 대부분 흘러 떨어지기도 하고요. 다음은 소고기인데요. 소고기에도 마찬가지로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넉넉히 한 뒤에 올리브오일을 가득가득 뿌려서 앞면과 뒷면에 치덕치덕 발라주시고 난 뒤에요, 숯불에 천천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는 꼭 올리브오일을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들러붙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같이 구워 먹을 버섯도 가득가득 올려주시고요. 색색 피망도 하나씩 올려주면서 불판을 가득 채워주시면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완료가 된 거죠. 이때쯤에 한번 해야 할 게 있죠. 일단 잠부터 채워놔야 된다는 거. 고기야 아직 안 익었어도 한잔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요. 천천히 고기가 익어가면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게 살짝 보이시나요? 이때 정말 고기 냄새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언제 다 익나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볍게 입가심으로 매실주 한 잔. 매치라는 녀석인데 일단 매실주보다는 살짝 도수가 높습니다. 엄청 높은 건 아니고요. 2, 3도 정도 높은 편인데 그래도 향이 좋아서 목 넘김에는 딱이었습니다. 역시나 더빙을 하면서 다시 봐도 또 먹고 마시고 싶네요. 이때쯤 소고기 한번 뒤집어줄 타이밍이다 싶어서 뒤집었는데요. 친구가 동시다발로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역시 친구는 통하나 봅니다. 아직 조금 덜 익긴 했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해봤습니다. 조금 덜 익은 다른 부분들도 천천히 돌려가면서 숯에 은은한 불에 잘 익혀주었고요.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지났을 때쯤에는 소고기는 거의 다 익어가고 있는 게 한눈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색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위로 싹둑싹둑 한 입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은은하게 구워주었습니다. 이때쯤 돼지고기에서 정말 맛있는 냄새가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확인을 한번 딱 하는데 잠깐 보셨나 모르겠네요. 수육용 고기를 사시면요, 돼지 껍데기 부분이 지방층이랑 같이 두텁게 붙어 있어서요, 이렇게 껍데기 구이까지 가능할 수가 있고요. 구울 때는 껍데기 부분이 먼저 타도록 구워주세요. 노릇노릇하게 익었을 때쯤에는 가위로 껍데기만 잘라주시면 되니까요, 삼겹살도 먹고 껍데기도 먹고 일석이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익어가는 껍데기도 먹기 좋은 크기로 가위로 잘라주었고요. 역시 고기 자를 때는 가위입니다. 색이 어딜 가도 이만한 게 없다 싶어요. 서로 고민이나 걱정도 털어놓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곧 다가올 2020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나이는 조금 먹었지만 아직 그래도 해보고 싶은 것들과 해야 할 것들을 잘 구분해서 시작해보자는 서로의 생각에 응원도 하면서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 싶을 때쯤에 일단 배부터 채우고 영상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해서 열심히 폭풍해보기를 했습니다. 첫 도전인 꼬치구이인데요. 구워먹는 치즈랑 돼지고기, 야채를 차례차례 꼽아서 준비해서 구워 먹었는데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특히 마시멜로는 환상입니다. 단 한눈 팔면은 절대 안 되고요. 금방 구워지니까 갈색이 살짝 표면에 올라온다 싶으면 이때다 하고 그냥 드셔보세요. 달콤하니 정말 맛있습니다. 1차는 이쯤에서 마무리했고요. 1차 했으면 2차 가야죠. 2차는 바닷가재로 시작해 볼 텐데요. 미리 한번 쪄져 있는 녀석이라 그냥 먹어도 되긴 하는데 저희는 숯불에 한 번 더 구워서 먹기로 했습니다. 미리 쪄 있던 거라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요. 친구가 장갑을 끼고 열심히 껍질을 해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뜨겁다 그러더라고요. 카메라를 핑계로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껍질 까는 걸 보고만 있는데도 뜨거워 보이긴 합니다. 껍질 까는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한 번 더 구워져서 그런지 바삭바삭하게 껍질이 까진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느껴지네요. 이때 정말 찍고 있는데 소리랑 냄새가 코를 너무 자극해서 얼른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비싸지 않은 저가라서 살이 별로 없지 않을까 하고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의외로 살도 포동포동하게 많았습니다. 다시 보고 있는데도 또 먹고 싶어지네요. 침 넘어가네요 진짜로. 앞다리도 열심히 까서 이렇게 먹기 좋게 준비를 했고요. 껍질을 까는 소리랑 모락모락 올라오는 김이 정말 자극적인 것 같아요. 이래서 사람들이 먹방을 즐겨서 보는구나 하고 이제서야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껍질을 까던 도중에 앞집게 안쪽에서 국물이 흘러내렸었는데요. 장갑을 끼고 있는 손에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뜨거웠다고 하더라고요. 카메라가 있어서 그냥 참았다는데 카메라가 사람의 인내심을 올려주나 봅니다. 한입 시원하게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정말 맛있게 들리시지 않으신가요? 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먹고 싶어서 정말 미치겠네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2차에서의 또 첫 잔. 가재를 먹으면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다를 먹은 느낌이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바다는 물론 먹을 수는 없겠지만 표현은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고 있는데 정말 먹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가재를 다 먹고 난 뒤에는 미리 준비했던 고구마와 영상 처음에 따로 빼두고 밑간만 해둔 고기를 숯불에 이렇게 던져 두었고요. 냉동가재 몸통도 밑간을 해서 숯불에서 이렇게 쪄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올리브 오일을 정말 듬뿍듬뿍 넣어주세요. 그래야 타지도 않고 익으면서 나오는 육즙이랑 향이 잘 섞이면서 정말 맛있게 올라오거든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넣어두었던 랍스터 부분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친구가 껍질 몇 번을 까더니 익숙해졌나 봅니다. 뜨거워도 정말 잘 까네요. 까면서 살을 보는데 여기서도 또 한번 절로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만 있어도 맛있겠다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껍질 까는 소리가 정말 귀를 자극하는데요. 다른 말 없이 한번 영상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 목소리가 많이 방해가 될 듯 하네요. 가짜야. 야, 이거 진짜 초정에 한번 찍어보고 싶다. 우와, 딱. 그리고 아까 초반에 미리 빼둔 고기 이 녀석도 볼 건데요. 애초에 수육용이었기 때문에 숯불에 넣고 구우면 타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쌈처럼 탱글탱글하게 잘 익어져서 나오거든요. 바베큐를 하실 때 수육용 고기로 한번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꼭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고기와 같이 넣어두었던 고구마인데요. 바베큐 할 때 꼭 먹게 되더라고요. 친구의 추천으로 시작했던 건데 지금은 안 하면 왠지 섭섭할 정도로 서운한 그런 맛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사왔던 고구마맛 막걸리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비장의 무기로 남겨두었고요. 이때부터 3차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발에 막걸리를 시원하게 한 잔 따라서 고구마에 김치 한 조각 올리고 한 입 해주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맛이었습니다. 가시면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 깔끔하게 잘 했으면은 내일 일어나서 머리 안 아프게 해장도 하고 자야겠죠. 해장은 라면만 한 게 없더라고요. 우선은 화력을 좀 더 올려줘야 돼서 숯도 충분히 더 채워주고 나서 따뜻한 물을 받아서 숯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나면은요, 아까 먹고 남았던 바닥가지의 머리 부분을 이 녀석을 그냥 통째로 넣고 냉동 랍스터 몸통 하나 남은 녀석도 같이 넣어주면요, 다시 하나의 바닥가지로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물이 어느 정도 끓어올라서 가지에서 나오는 거품들이 보일 때쯤에는요, 건말 스프와 라면 스프를 탈탈 털어서 잘 넣어주시고요, 면도 같이 이렇게 한번 잘 넣어서 천천히 익혀주면은 해장라면은 이만한 게 따로 없습니다. 끓는 소리가 잘 들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운드가 낮아서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정말 맛있는 보글보글거리는 소리가 잘 들렸거든요. 적당히 익었을 때 먹기 좋게 덜어서 한 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면발을 좀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야겠죠. 아시다시피 면은 익을 때쯤에 공기가 접촉을 시켜주면 더 탄력이 생겨서 맛있으니까 끓이실 때 꼭 참고해보세요.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라면도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먹기 좋게 한 입 덜어서 먹어보려고 했는데요. 이건 입에 넣자마자 딱 느낀 게 바다맛. 아예 신라면의 맛은 사라져버린 상태였고요. 매운맛도 거의 없고 뭐 다른 조미를 넣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가신다면 꼭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같이 넣었던 랍스터 몸통 부위도 이렇게 껍질을 까서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그냥 서류로 감상해보세요. 제 목소리가 오히려 방해만 될 테니까. 완전 바다맛. 그래. 다리 빼고. 이렇게 해서 여수의 첫날 바베큐는 정말 잘 마무리를 했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마레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인데요. 이곳은 역사가 있는 곳이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점심은 여수 1923이라는 곳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포스팅을 찾아보니까 밑반찬이 깔끔하고 정갈하게 잘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들어가서 식사를 시키고 나서 반찬을 봤는데요. 정말 정갈하고 깔끔하다는 말에 딱 맞는 말 같았습니다. 밥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맛있게 잘 지어서 나오는데요. 안에 내용물은 빈 그릇에 옮겨 담아둔 뒤에
빈 공간에는 물을 부어서 숭늉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게끔 잘 만들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맛있는 먹거리와 건강한 먹거리로 즐거운 여행이 되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